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나름 괜찮은 회사에서 돈을 벌고 있는 여자예요. 30대 초반이고 제가 워낙 예뻐서 여기저기 사람들이 저한테 고백을 하고 그래요. 뭐 제 자랑 같아서 죄송하네요. 하지만 저 그런 거 다 거절하고 있죠. 요즘은 솔로 라이프가 대세잖아요. 잘생기거나 예쁜 연예인들도 결혼을 안 하고 혼자서 재미나게 사는데 일반인이라고 못할 것이 어디 있나요? 그래서 전 돈을 모아서 일부는 노후 자금, 일부는 여행이나 제 취미나 노는 데에 쓰고 있어요. 이렇게 자유로운 영혼처럼 살았지만 그렇다고 결혼이라는 걸 안 한 건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자면 전 이혼녀였죠. 요즘은 30대 초반도 어리다고 보는데 제가 이 나이에 벌써 이혼녀라니 다들 못 믿는다고는 할 텐데 사실 저 남들보다 일찍 결혼을 했어요. 정확히는 회사에 들어가자마자 결혼을 했죠. 그렇다면 저한테 남편이 있었을 텐데 남편은 동아리 모임을 하면서 만났어요. 서로 같은 대학교였지만 과는 달랐어요. 어느 동아리였냐면 별거 없고 등산 동아리였어요. 제가 운동을 좋아하곤 했지만 친구들이 등산 동아리에 몸매 좋은 남자들이 가득하다며 거기로 가서 신나게 놀 생각으로 들어갔죠. 막상 들어가니까 다들 몸은 좋은데 뭐랄까 근대라고 하죠. 근육돼지라고요. 그런 사람들밖에 없어서 잘생기고 몸이 날렵하고 좋은 사람은 없나 하면서 잠깐 하소연도 했어요. 그러다가 딱 한 명, 제 스타일에 맞는 사람을 찾게 되었죠. 바로 제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정말이지 너무 잘생겨서 제 친구들도 좋아했어요. 그치만 결국은 얻는 자가 승리자라고. 제가 남편의 사랑을 얻고야 말았죠. 앞에서도 말했지만 제가 예뻐서 등산 동아리에서 여자애들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유일한 홍일점으로 여길 정도로 인기가 많았어요. 그 근대 같은 남자들이 친절하게 음료수를 건네주고 그랬어요. 물론 저 그 사람들이 아주 싫다는 건 아니에요. 오해는 마세요. 단지 제 스타일이 아니라는 것뿐이에요. 그렇게 피곤하게 살다가 제 남편을 만나니까 너무나도 행복한 거예요. 사실 근대라고 표현은 했지만 겉과 달리 너무나도 친절하고 좋았어요. 그래도 남편이 더 자상해서 그 뒤로 같이 커플처럼 다녔어요. 나중에는 등산 동아리에서 나와서 단둘이서 여행 가고 즐기고 그랬어요. 근데 다른 데는 다 가도 유독 남편이 사는 지방 쪽으로는 안 가려고 하더라고요. 자기, 난 오빠네 지방에도 재미난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래? 평상시 같으면 자상하게 친절하게 웃으면서 말하는 사람이 그런 질문이 나오면 얼굴이 변하면서 그게 다 사정이 있는 거야. 내가 거기 지역에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그래. 너무 알려고 하지 마. 약속해줘. 라고 말했고 심지어 시댁하고 만날 때도 자기가 직접 시부모님을 모시고 서울에서 저하고 만나게 했어요. 남편의 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계셨어요. 처음에는 단지 농사 짓는 것 때문에 그런가? 하고 생각했어요. 보니까 의외로 시골에 있다고 결혼을 못한다며 난리친 일들이 많아서 지금 같은 시대에 그런 게 아직도 있나 하면서 의아해했고 남편한테는 농사를 짓는다고 못된 건 아니며 오히려 좋은 일을 하는 거라며 자기도 시댁집에 방문하고 싶다고 늘 말했어요. 안 돼, 무슨. 네가 보면 실망한다고. 농사 짓는 게 무슨 괜찮은 거야. 더러운 거야, 그거. 라며 계속해서 거절은 했어요. 그래도 계속 거절하는 게 예의가 아니라서 결국은 저하고 같이 시댁에 방문을 했어요. 생각만큼 깨끗하고 도시의 집하고 별 차이가 없어서 놀랐어요. 전 그런 거 보고 남편은 왜 그리 숨기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사귀다가 결혼을 선택하게 되었죠. 근데 상견례 때 좀 이상한 게 있었어요. 식당에서 만났는데 어디서 준비했는지 분명 시부모님들이 들기에는 벅찬 선물들을 저희 가족에게 주시더라고요. 어머니는 고맙다면서 이런 거 옮기느라 힘들었을 텐데라고 말했더니 시어머니는 괜찮다며 식구들이 많아서 이렇게 해줄 수 있다며 나중에는 집까지 옮겨준다고 하더라고요. 잠시 뒤에 젊은 여자와 남자들이 와서 물건들을 집에다가 실어주는 걸 보게 됐어요. 남편은 친척들이라며 자기는 대가족이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혼수 준비를 다 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남편은 저한테 고생 같은 거 안 해도 된다고 말하더라고요. 시댁살이는 안 할 거고 시골에 내려가도 집안일 같은 거 안 시킨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시댁이 알면 뭐라 하지 않아? 이랬더니 오히려 그럴 일이 없어. 우리 어머니는 가족이라도 여기저기 집안을 돌아다니는 거 안 좋아해. 그 안방에서 재미나게 TV 보면서 지내면 돼. 괜찮아. 뭐 실제로 시골에 내려가니까 제가 밥을 할까요? 청소를 할까요? 할 때마다 할머니는 자기 밑에 딸들이 있다며 걔들한테 맡기면 되니까 먼 길에서 왔는데 안방에서 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상견례 때 물건을 나르던 사람들이 와서 청소니, 빨래니, 밥이니 다 하더라고요. 나름 대가족이구나 생각은 했어요. 확실히 시골에서 잘 사는 대가족이라 그런지 농장이 굉장히 넓었어요. 땅도 넓어서 아무리 기계가 있어도 저걸 어떻게 관리하나 싶었어요. 그런데 유독 눈에 보이는 검은 비닐하우스가 있었어요. 다른 데는 다 하얀 비닐하우스인데 거기만 검은색 비닐하우스더라고요. 전 남편한테 저기가 뭐 하는 데냐고 물어보니까 남편이 당황하면서 그냥 농기계 같은 거 수리하고 씨앗들을 보관하는 곳이라고는 하는데 상당히 떨리게 말하더라고요. 그 뒤부터 한동안 남편이 시댁에 제가 내려가는 걸 막더라고요.
전 왜 그런지는 몰랐어요. 그저 저보고 친구들이랑 여행이라도 다니라며 그동안 나를 위해 고생했잖아 라면서 용돈을 주며 말하더라고요. 그렇게 여행을 가곤 했어요. 어느 날 제가 여행에서 돌아와서 기념품들을 샀어요. 그동안 시댁에 방문을 못한 게 너무 죄책감이 들어서 직접 시골에 내려갔어요. 좀 깊숙한 데라서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갈아타는 게 많았지만 그래도 남편하고 몇 번 와서 길은 알았죠. 그렇게 전 시댁으로 향하는데 가는 길에 시어머니와 상견례 때 사람들 중 한 명하고 같이 가는 걸 보게 됐어요. 거기서 부르려고 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발길질을 하더라고요. 이 노예 새끼가 어릴 때 끌려왔을 미리라도 잘해야지. 너네가 이러면 여기 마을 사람들이 굶어 죽어. 알아? 순간 무서웠죠. 설마 요즘 같은 스마트폰 시대에 아직도 노예가 있나 하고 생각을 했죠. 잠시 뒤 2명의 남자 주민들이 나란히 걷고 있더라고요. 전 혹시나 해서 잠시 숨어들었는데 가관이더라고요. 야, 그 집의 노예년들 기가 막히지 않냐? 이번에 새로 들어온 노예년들이라는데 정말 좋지 않냐? 확실히 요즘 애들 발육이 좋아. 우리야 이렇게 납치를 하는 대신 저 노예들 덕에 이 마을이 사는 거지. 게다가 우리의 성욕을 해결해주고 그 집은 진짜 우리 마을의 보배야. 그 집 아들 예쁜 여자랑 결혼했다지? 노예가 아니라서 아쉽네. 듣다가 솔직히 충격을 많이 먹었어요. 마을 사람들도 한패였다니. 그동안 친척으로 여겨졌던 사람들이 사실 납치돼서 노예로 팔린 사람들이었다니. 마을 사람들을 납치해서 농사일은 다 노예인 사람들에게 시키면서 생계를 유지했던 거죠. 전 그 길로 바로 밖으로 나가서 도망치듯이 집으로 돌아갔죠. 그 뒤로는 한동안 고민을 했어요. 경찰한테 말할까 하지만 그 어느 섬에서 노예가 있는데 그 지역 이장은 물론 경찰, 군수까지 다 한패였다는 이야기에 그냥 이대로 모른 척 지낼까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고민을 하며 시간을 보내게 되었죠. 남편은 이제 슬슬 시댁 얼굴이 보고 싶지 않냐며 저하고 같이 시댁에 내려갔고 제가 내려가니까 시댁들은 반갑다며 안방으로 보내더라고요. 하지만 이번에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마침 시부모와 남편이 밖에 장을 본다고 나갔고 전 검은 비닐하우스로 달려갔어요. 거기에 세상에 남녀가 서로 같은 방에서 누더기 차림으로 흙바닥에서 자고 있더라고요. 제대로 씻지도 못한 상태였고요. 전 바로 설득해서 탈출하자고 했지만 이미 세뇌를 당해서인지 그러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딱 한 명 빼고요. 저 억울하게 끌려왔어요, 누나. 한 여자가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냥 평범하게 학교를 다니다가 납치당해서 성폭행을 당하며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남들처럼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탈출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렇게 저는 일단 한 명을 구출해서 고발하자는 생각으로 같이 나왔어요. 전 시댁에서 잠시 시내 가서 놀고 싶다고 말해서 허락을 받았고 그 길로 같이 서울로 올라가서 그 여자와 함께 부모님 집에 가서 그동안 시댁에서 벌어진 노예 이야기를 하게 되었죠. 부모님은 어쩌다 그런 집안하고 인연을 가졌냐며 경악을 했고 저는 그 길로 경찰은 물론이고 검찰 등 여러 곳에 고발을 하게 되었죠. 잠시 뒤 남편이 전화를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안 와? 어디야? 맛있는 거 준비했는데. 그러자 저는 영상통화로 하자며 영상통화로 노예로 살았던 여자 얼굴을 보여주더니 남편은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너하고 마을 사람들 못 되던데? 너 이런 애인 거 몰랐네. 너도 이 여자 가지고 잘 가지고 놀았냐? 이미 다 신고 때렸고 곧 조사가 들어갈 거야. 어디 한번 잘해봐. 라며 연락을 끊었고 주변 친구들한테도 이 사실을 다 알렸죠. 그렇게 경찰에서 조사를 진행했고 여자애의 진술을 바탕으로 시댁들은 물론 마을 사람들까지 체포하게 되었죠. 그렇게 노예로 생활했던 사람들은 모두 구출해서 가족들 품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전 이혼 소송을 해서 위자료를 뜯어냈죠. 참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아찔하네요. 그렇게 자상한 남편과 시댁들이 다 노예를 운영했다는 게 너무 소름이 끼치네요. 그 뒤로 사람이 무섭다는 걸 알게 되면서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을 하며 지금까지 솔로 라이프를 살게 되었죠. 제 이야기를 들으니 무섭나요? 지금 같은 세상에 아직도 노예가 있다는 게 마음이 먹먹하네요. 그리고 저하고 같이 탈출하겠다는 여자애는 무사히 가족 품으로 돌아갔고 제가 도와줘서 지금은 잘 살고 있고 서로 연락을 하며 지내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하니 마음이 무거워져서 잠시 생각을 정리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마무리를 할게요. 그럼 다들 안녕히 계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빌고 싶네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